여러분, 만약 자녀의 명문대 졸업식에 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CEO가 축사로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아주 충분한 양의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의 앞길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마 학부모들은 귀를 의심했을 것이고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을 겁니다. 덕담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악담을 퍼붓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발언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다투는 엔비디아 NVIDIA의 창업자 젠슨 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 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단에 선 젠슨 황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앞길 창창한 엘리트들을 향해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ish upon you ample doses of pain and suffering.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단순히 꼰대 같은 훈계를 하려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주 냉철한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스탠퍼드라는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다. 그건 너희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다. 하지만 성공은 지능에서 오는 게 아니다. 성공은 고통을 견디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에서 온다. 안타깝게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너희들은 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오늘 더리치랩에서는 젠슨 황이 그토록 강조하니 고통 서퍼링이 단순히 정신력을 강화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개조하여 부자의 뇌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파헤칠 겁니다. 우리는 최신 뇌과학과 진화 심리학을 통해 왜 여러분이 편하고 싶다, 쉬고 싶다는 본능을 따를수록 뇌가 퇴화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증명할 것입니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젠슨 황 같은 거부들은 왜 본능을 거스르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그 소름 돋는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삶의 고통들이 더 이상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성장의 연료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불편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본론. 첫째, 편안함은 당신의 뇌를 물리적으로 녹여버립니다. 진화의 배신과 최신 뇌과학.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 누워 숏폼 영상을 보며 낄낄거리는 것. 누구에게나 달콤한 휴식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을 뛰어다니던 우리 조상들에게 에너지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언제 먹이를 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가능한 한 에너지를 아끼고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즉 가성비를 극도로 따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사자에게 쫓길 일도 굶어 죽을 걱정도 없는 풍요로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오래된 편안함 추구, 본능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아니라 가난의 늪으로 빠뜨리는 치명적인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신 뇌과학이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먼 교수는 뇌과학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된 뇌 부위 하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바로 전대상피질, 영어로는 OMCCANTERIOR mid-CINGULT 코텍스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OMCC를 의지력의 물리적 실체 혹은 살고자 하는 의지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OMCC의 작동 방식입니다. 수많은 임상 실험 결과 이 뇌 부위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는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부위가 불타올랐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헬스장에 억지로 몸을 끌고 가서 무거운 쇠질을 할 때, 당장이라도 덮어버리고 싶은 어려운 책을 붙잡고 씨름할 때, 꼴 보기 싫은 상사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까다로운 업무를 처리해낼 때,
여러분의 뇌가 그만해. 힘들어. 도망쳐. 라고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OMCC는 마치 근육처럼 물리적으로 크기가 커지고 신경회로가 강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젠슨 황이 스탠퍼드의 천재들에게 고통받으라고 저주에 가까운 조언을 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배경이 화려해도 이해하기 싫은 일을 해내는 뇌의 근육 OMCC.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뇌가 작동을 멈춰버린다는 사실을요. 편안하게 자란 엘리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돌파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 그 상황을 회피할 합리적인 핑계를 찾아냅니다. 이건 내 적성이 아니야.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 시장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도망치는 동안 그들의 OMCC는 점점 퇴화하고 쪼그라듭니다. 반면 흑수저 출신 자수성가 부자들을 보십시오. 젠슨 황 본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식당 바닥을 닦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견뎌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OMCC는 일반인보다 비대하게 발달했고 그 강력한 뇌의 힘이 훗날 기업을 경영하며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편안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리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편안함은 여러분의 뇌를 녹슬게 만드는 가장 달콤한 독약입니다. 둘째, 젠슨 황은 뇌의 기대치 설정값을 해킹했습니다. 심리학적 리프레이밍.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젠슨 황이 워낙 천재이고 비전이 뛰어나서 혹은 시대를 잘 만나서 엔비디아를 성공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똑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밝힌 성공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엔비디아를 이끌어오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회사는 30일 안에 망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압박감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초창기에 주가가 90% 가까이 폭락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 포기하거나 야반도주를 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냈을까요? 그는 자신의 뇌를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젠슨 황은 자신의 가장 큰 성공 비결로 역설적이게도 낮은 기대치로 expectations를 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 특히 고학력 엘리트일수록 삶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성공해야 마땅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세상은 나에게 공평해야 해. 내 인생에 큰 시련은 없을 거야 라고 무의식 중에 기대합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기대치를 가진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이나 실패가 닥쳤을 때 발생합니다. 그들의 뇌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겪으며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억울해. 라며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이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뇌의 에너지를 모조리 갉아먹어버려서 정작 문제를 해결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애초에 뇌의 기대치 설정값을 바닥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잔혹한 곳이지. 내가 오늘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고 고통을 디폴트 각기본값으로 설정하면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은 억울한 사고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처리해야 할 데이터나 업무가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에미그달러에 날뛰는 신호를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 옆 프리프런털 코텍스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재해석아리 FRAMING하는 과정입니다. 젠슨 황은 학창시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더러운 화장실 변기를 닦을 때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비참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식당에서 화장실 청소를 가장 완벽하게 해내는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야.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해서 그것을 내가 통제 가능한 업무로 바꿔버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젠슨 황이 말한 회복 탄력성의 실체이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제왕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깨지고 투자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그토록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오만하고 높은 기대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만함을 버리십시오. 젠슨 황처럼 뇌의 세팅값을 바꾸십시오. 고통은 삶의 상수다. 변수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고통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 고통을 어떻게 요리할지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가짜 도파민을 끊고 진짜 고통을 주입하십시오. 실전 행동 강령.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쪼그라든 OMCC를 다시 키우고 고통을 연료로 삼는 부자의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더리치랩이 제안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일상에 고통 마이너스 서퍼링을 의도적으로 심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보상 심리가 발동합니다. 오늘 하루 상사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 나에게 보상을 줘야 해.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 쇼폼 영상을 몇 시간씩 보고 자극적인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에 몰두합니다. 뇌에게 쉽고 빠르고 값싼 가짜 도파민을 주입하며 수고했어. 이제 쉬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편안함은 뇌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퇴근 후를 보십시오. 그들은 휴식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가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어려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지루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며 비명을 지르는 고통을 즐깁니다. 왜 사서 이 고생을 할까요? 그들은 마조이스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 몸과 뇌가 싫어. 하지마. 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내가 그 본능을 거스르고 그 행동을 해낼 때 내 뇌 속의 의지력 탱크 OMCC가 조금씩 커진다는 것을요. 앤드류 휴버만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당신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 하나를 골라서 억지로 하라.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타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보십시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을 때 뇌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고 나면 귀찮아도 바로 설거지를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딱 10분만 참고 가만히 멍을 때리거나 어려운 책을 펴십시오. 회의 시간에 발표하기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발언하십시오.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그 불편한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OMCC는 강렬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이크로 고통을 극복해낸 승리의 기억들이 뇌에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위기가 오거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거대한 정신적 근육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창업을 유리를 씹어먹으며 지옥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에 큰 성공은 꿈꾸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노 PAIN 노. GAIN는 말은 헬스장 벽에 붙어있는 상투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과학의 진리이자 부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공식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젠슨 황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생들에게 고통받으라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그것은 악담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찾지만 역설적이게도 편안함은 우리의 뇌를 퇴화시키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반면 우리가 본능을 거스르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내는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뇌는 비로소 물리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젠슨 황, 일론 머스크 같은 거인들은 이 비밀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기대치를 버리고 고통을 삶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였으며 스스로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 뇌를 단련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편안하고 쉬운 길만 찾으시겠습니까? 당장의 안락함에 취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뇌를 녹슬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젠슨 황의 조언을 받아들여 의도적으로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뇌가 지르는 비명을 성장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남들보다 더 강한 의지력과 실행력을 가진 슈퍼휴먼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지금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면 진심으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퇴화하고 있고 여러분의 경제적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편안함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고통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이 감내하는 그 고통의 크기가 머지않아 여러분 통장에 찍힐 자산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더리치랩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야성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고통 감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